자, 이제 백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백제 마지막 왕입니다. 의자왕.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고구려와 백제, 신라 이 삼국은요. 이렇게 존재하는 동안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난리를 부렸어요. 전쟁을 서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한강유역.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엄청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댔죠. 그런데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결국은 이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디냐. 가장 셌던 고구려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백제 아주 문화가 뛰어났던 백제도 아니요. 신라가 나당 연합국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통일신라 시대가 오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되기 전에 삼천궁녀 의자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의자왕, 아까 잠깐 한 것 같은데, 의자왕의 의자는 우리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그 의자가 아니고, 의자왕, 의롭고, 자유롭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의자왕인데, 왜 옆에 여기 삼천궁녀가 붙어 있나?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렇게 토론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의자왕은요, 어렸을 때는 해동증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효심도 깊고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고 아주 좋았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제 주기를 해서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안으로는 민심을 안정시켰고요. 밖으로는 이제 나라에 다시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전쟁들도 많이 했죠. 특히 신라를 공격 많이 해서 40개의 성을 다시 되돌려 받고 찾고 뭐 이런 일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이제 역사가 이야기하기는 한 15년 정도 즉위한 후에 한 15년 정도 지나서 이제 방탕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마음이 느슨해진 거죠. 그래서 맨날 뭐 잔치를 벌이고 삼천궁녀와 놀아놨다 뭐 이런 거 이제 역사가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라는 게 이제 사실을 진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역사가의 입장이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 이에츠카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 예전에 재밌게 읽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뒷설에서 많이들 하는 문제가 뭐냐면 삼천궁녀 의자왕이지만 그걸 반대하는 말들이 있는 게요. 이 의자왕에 대한 이런 글들이요. 삼국유사의 어떤 일련, 신라의 입장에서 이걸 썼다. 그러니까 어떤 승리한 나라가 패배자를 보는 입장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의자왕을 굉장히 방탕한 왕으로 써놨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학설도 있더라고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게 역사가의 어떤 입장이 들어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삼천궁녀 의자왕인데 그 한 가지 증거로 그 사람들이 내는 게 뭐냐면 아니 그 당시 백제 인구가 5만 명,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요. 5만 명인가? 아무튼 뭐 5만 명인데 그 중에 3천 명이나 궁녀가 있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그 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천궁녀 의자왕인데요. 그래서 의자왕이 처음엔 굉장히 잘했으나 뒤에 가서 방탕해져서 결국 나라를 팔아먹게 됐다. 나라를 이제 넘겨주게 됐다. 신라에게 망했다. 뭐 이렇게 나당연합국에게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의자왕인데 이때 의자왕 시대 때 있었던 그 신라의 왕이 그 김춘추죠. 김춘추고 그리고 그때 신라의 장군은 김유신 장군과 관창이 있었습니다. 이 백제의 의자왕의 요거 그 장군은요, 바로 짠!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인데요. 이 의자왕 때 이제 신라가 막 쳐들어오는 나당연합국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 굉장히 활약을 했던 사람이 장군이 바로 계백입니다. 이 계백이 굉장히 적은 숫자로 10배 이상 되는 나당연합국을 4번이나 이겼다고 해요. 황산벌에서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계백 장군의 이 백제 군들은 굉장히 사기가 올라가 있고요. 근데 신라 쪽에서는 굉장히 사기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계속 4번 진 거예요. 계백한테. 그래서 이게 숫자도 굉장히 많았는데 5천 명과 5만 명?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숫자가 약해서 50만 명, 5만 명인가 50만 명이었나? 아무튼, 예. 그래서 황산벌의 계백. 아휴, 갑자기. 그래서 이 계백이, 4번이나 그렇게 이기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군이었는데요. 맞서 싸운 관창은요,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이 경주의 화랑도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 고등학교 때 화랑도 교육 갔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관창이 17살 소년이었는데 계속 자기 나라가 신라가 백제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해서 혼자 몰래 적진 그 백제로 찾아갑니다. 근데 혼자서 어떻게 그 5천 명을 5천 명 아무튼 그 많은 숫자를 상대를 해요. 결국은 이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계백이 이 어린 관창을 보니까 참 측은한 거예요. 아유, 참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또 용기가 있구나. 좋게 봤어요. 그래서 말을 태워가지고 다시 신라로 보냅니다. 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이 관창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막 쪽팔리는 거예요, 속이. 그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혼자 또 몰래 또 찾아가요. 이제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런데 또 잡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백제 사람들이 관창을 죽여요. 그리고서는 이 계백이 또 측은한 거야. 아휴, 이 어린 나이에 이게 죽었네. 안타깝다. 그리고 이 관창의 시체를 갖다가 말에 태워가지고 다시 신라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이게 실수였던 게 계백의 실수였던 게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4번이나 계속 이제 계백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세상에 17살 그 어린 소년이 죽어가지고 말에 타놓는 그 모습을 보고 전부 분노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기가 올라버렸어요. 그 많은 숫자가 사기가 올라가지고 이제 공격을 오는데 도저히 계백으로서는 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백제가 신라에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아까 인터뷰에서 잠깐 했지만 계백이 자기 가족까지 다 죽이고 했다라는 그런 뒷설이 있어요. 그게 뭐 진짠지 뭔지 이제 역사가요 뭔지 뭐 확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계백의 그건 뭐냐면 5천 명과 5만 명 이렇게 숫자 약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5천 명과 5만 명 너무 싸우기 웃긴 거잖아요. 숫자 자체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나간 거예요. 이 계백이. 그래서 어차피 이 싸움 가운데 자기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서 온갖 고문 다 당하고 막 고생을 너무 할 게 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시킬 바야 차라리 내 손으로 가족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가족들을 죽였대요. 그리고 싸움에 나간 겁니다. 백제군들의 사기를 더 높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우리 장군은 자기 가족까지 손으로 직접 죽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계백인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한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가 역사는 흐른다 1절입니다. 지금 저희가요 그 떡밥까지 했고요. 의자왕과 계백과 관창은 이제 이번 주부터 해볼 건데 원래 한 주에 하나씩 하는데 이 의자왕과 계백과 관창 이야기는 붙어져 있어서 이거를 같이 해야 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3주에 거쳐서 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는 식으로 하나 이건 수업하면서 제가 애들 분위기 보면서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까지였습니다. 끝.